알고는 싶은데 읽기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윤상원 기자와 남궁민 기자와 함께 이제 윤상원 기자가 가지고 온 바다의 시간이란 책을 가지고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벌써 마지막이에요. 되게 빨리 지나갔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되게 정신없이 이야기를 했네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이제 3부 마지막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환경 얘기는 끝에 가서 하긴 하겠지만 바다의 환경 관련된 이야기 이전에 그 바다 밑에 깔린 케이블 있죠. 해저 케이블. 아, 해저 케이블이 정확히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전화를 하거나 이제 이런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아서 인터넷을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난 다 케이블이에요. 영화에 보면 다 인공위성으로 그러니까. 하잖아요. 뭔가 미션 임파서블 보면 이렇게 띠링하면 인공위성이 나를 막 찍어. 우리가 막 어디 있는지 다 막 알아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인공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자기 위성 띄워가지고 전 세계에서 무선 와이파이를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건 되게 소수고 원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랜선 꼽아가지고 왜 선 꼽아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인터넷을 하는 거는 다 사실 바다 밑에 깔린 케이블 덕분이에요. 해저 케이블. 바다 밑에 그런 케이블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라고. 네, 거죠? 지금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대륙 간의 전화나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설치를 한 게 1956년부터.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엄청 늦다. 그러니까요. 그거 근데 옛날에 뭐 막 그 런던이랑 뉴욕 사이에 전보 치고 이랬잖아요. 네. 그런 건 다 케이블로 한 거 아니에요? 그 해저 케이블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전봇대 케이블이었을 거고. 광 케이블이 1956년인 거 아닐까요? 헷갈리네. 아니에요. 광 케이블은 1988년도부터 깔렸고 그렇구나. 이런 구리 케이블은 1956년부터 깔린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걸 영국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 회사들이 깔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56년부터 구리를 이용해서 음성 데이터나 뭐 인터넷 데이터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면 이제 광 케이블, 남궁 기자가 얘기했던 광 케이블은 1988년도부터 만들어서 깔고 있는데 이게 광섬유가 기본적으로 그거잖아요. 그 플라스틱이나 유리 같은 가느다란 막대 모양인데 왜 이렇게 빛의 축제 같은 거 가면은 이렇게 맞아요. 뭐 꽂아가지고 막 흔들 수 있게 주잖아요. 네. 그럼 약간 이렇게 말미잘처럼 흔들면 빛광 쓴 거구나. 빛광. 그죠. 광 케이블. 그래서 그거를 쓴 이유가 뭐냐면 그 구리보다 데이터 손실이 일단 적대요. 데이터 손실도 적고 전자기적 간섭도 적고 그다음에 이제 그 되게 고온이나 이런데 그런 그 험지에서 잘 견딜 수 있는 물체라고 해요. 그래서 바다 밑에 깔기에 더 적합하다. 그래서 88년도에 광섬유 케이블을 깔아서 이미지 전송이 그때 처음 성공했다고 하고. 이게 88년도에 이미지 전송 그때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옛날부터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88년도가 제일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99년도에 유럽에서 인도를 거쳐서 일본까지 연결하는 그 광섬유 케이블이 처음으로 개통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컬러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 양이 확보가 된 거래요. 그러면 그전에는 못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전보 치고 이런 거 어떻게 한 거지? 옛날에 막 전보를 이렇게 띡띡띡 해가지고. 그게 아마 이 전봇대 그걸 거예요. 그래서 막 전봇대나 그러게요. 그건 잘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이 책 작가 탈리 교수님 틀리지 않았을 테니까. 근데 궁금하다. 그 광섬유 케이블을 해저에 어떻게 깔죠? 그거 봤어요. 이게 배가 있어. 배. 그 뒤에 이렇게 그 돌돌이라는 거 알아요? 돌돌이? 돌돌이요? 생긴 거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전선이 막 감겨 있는 게 있어요. 아, 이렇게 풀면서 내려오는. 그 캠핑 같은 거 가면 그 왜 차 뒤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이게 연 감는 그런 돌돌이. 그렇죠. 근데 그 배가 있는데 광 케이블 까는 배가 있는데 엄청 큰 그 돌돌이가 있어요. 그거를 배가 가면서 그냥 이렇게 풀고 가는 거. 엄청. 그러면 해저는 아니네. 그냥. 아니지. 그러면서 그게 쭉 내려가는 거죠. 그 수미터를 내려가는 거죠. 케이블이 되게 무거워. 이게 무슨 낚싯줄이 아니라요. 저기요. 낚싯줄이 아니라 되게 무겁고 굵은 케이블이에요. 그리고 그 케이블이 그런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다이버들이라고 하잖아요. 다이버들이 내려가가지고 그 드릴로 고정을 하는
그런 굵은 케이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케이블 종류가 많긴 한데 저는 지금 엄청 얇은 구리라고 해가지고 구리가 굵을 수 있지. 아니 그러면은 무슨 심해어 같은 애들 깨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 지금 그게 걱정이 됐던 거야. 상어가 어떻게 한 2만 그러니까 뭐 보이진 않지만 진짜 그 나무 이렇게 허리보다 더 굵은 막 그런 정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얇은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혼재돼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신기하네요. 설치를 해서 그럼 이게 전 세계로 바다 밑에 해가지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일본, 중국 같은 되게 주요국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이 되게 크게 7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연결돼 있고 우리나라는 국내 케이블을 KT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넷플릭스 들어왔을 때 네. 그러니까 그 해저 케이블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뭐 데이터가 많이 몰렸다나? 넷플릭스가 해저 케이블을 써요? 아니 그쵸. 인터넷을 사용하니까. 왜냐면 우리가 보는 넷플릭스 그 데이터들은 미국 서버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걸 어딘가에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스트리밍을 해도. 네. 그 정보를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을 타고 와가지고 신기하다. 우리 스마트폰으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그 일본으로 온 케이블에서 이렇게 그 가지 하나를 뺏어 와서 쓰는 건데 미국에서 온 가지를 뺏어 쓰는 건데 그게 이제 포화가 됐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큰 줄기가 하나 있고 그게 일본까지 연결돼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그 데이터 센터라고 있어요. KT가 케이블을 감시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거기로 일단 큰 줄기가 가서 와요? 연결이 돼서 그 케이블 센터에서 전국 각지나 와이파이로 이렇게 뿌려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상을 하는 게 웃길 수 있겠지만 만약에 바닷물을 다 드러낸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밑에 막 케이블들이 막 그러니까. 이렇게 있겠네? 그죠. 방금 그 생각했어요. 이게 만약에 지구 우리 인류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해버린다. 나중에 이제 지적 생명체들이 케이블이 뭐지? 도대체 이걸 왜 깔아놨을까? 너무 궁금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전 지구에 막 이게 얽혀 있으면 이게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무슨 막 배수로 같은 걸로 네,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은 우리가 이 미국에서 오는 모든 정보라는 게 사실상 그 케이블을 하나를 타고 온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게 만약에 끊어지면 네. 우리는 아무것도 소식을 들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 무선 통신 이런 거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거 보면 참 현대 사회라는 게 엄청 좀 조그마한 거 위에 의존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케이블이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심을 설치해 놓기는 한데요.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다니는 것도 있고 이제 바닥에 있고 왜냐면 수심이 다 다르니까 해저도 왜 대륙붕이라고 해가지고 그쵸. 되게 생각보다 얕은 수심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 얕은 것도 사실은 되게 그 깊게 잠수를 해야 되는 곳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치가 돼 있을 수도 있고 항상 바닥에 고정돼 있을 수도 있지 않은데 가장 저기 깊은 수심이 8,000m 아래의 케이블이 거기다 설치해 놓은 게 있대요? 네, 설치를 해놓은 게. 그러면 8,000m 아래 어떻게 설치를 하지? 그냥 뭐 떨어뜨리면 되죠. 네, 그거는 이렇게 드릴질을 한 게 아니라 아까 남궁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풀어놨나 봐요. 그 만약에 공중 케이블 지나가면 물고기들 지나가다 부딪히고 이러겠다.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슈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슈예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 부딪히는 게 이슈가 아니라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관리하는데 되게 비용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땅에 매설을 그래서 요즘은 땅에 매설을 한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침식이 되거나 물고기들이 진짜 갉아먹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맞아. 땅에 아예 묻어놓는 게 요즘 추세라고는 하는데 안 그러면 화산 활동 이런 것도 사실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왜냐면 대륙은 계속 그러니까 저기 땅은 움직이고 하니까. 아니면은 사실 바다가 우리 우주보다 더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 진짜 지하세계 만약에 인어공주 같은 애들이 살아봐. 그럼 걔네가 얼마나 당황하겠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근데 진짜로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게 진짜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 진짜 그러면 걔네들 없어요. 입장에서는 숨어서 사는 애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거 뭐자고 만졌다가 그치. 끊어먹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왜 내 집채만한 게 우리 집을 가로막아 이러면서 우리가 아직 조망권을 우리가 아직 직장생활을 했어도 동심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동심을 잃지 않았어. 우리 다 MBTI N이라서 그래. N이라서 그런가? 저는 저는 빼주시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케이블이 취약하긴 하다는 게 요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연 침식이 되다 보면 당연히 인간도 여기에 접근을 해서 끊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소형 잠수함이 이제 몰래 해저 케이블로 침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촛불을 빼내오려고. 근데 거기다가 딱 그 선 하나 빼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 전모를 중간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그 국가안보국이 그렇게 한대요. 해저 케이블에 연결점에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전 세계 정부의 25%를 가로채고 있다고 아탈리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진짜 미국이? 그렇대요. 와 신기하다. 이건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긴 한데 우리 세계적인 석학인 아탈리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다 보다. 미국만 그러겠어요. 그 유럽도 하겠지. 옛날에 우리도 하겠지. 우리도 하겠죠. 우리도 잠수함 기술 좋으니까 서로 다 듣고 있겠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러시아가 2014년도 뭐 5년도 이때 그 잠수함이랑 군함들을 해저 케이블 인근으로 순찰을 되게 많이 하기 시작했대요. 이전보다 한 50%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케이블을 더 두꺼운 외피로 감싸거나 진짜 아예 땅 깊숙하게 버려서 이제 못 파내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다. 이게 기억나는 게 옛날에 우리 유선전 왔을 때 그 얘기 들었어요. 그 별거한 옛날에 본 기사인데 별거하는 아내 집에 있는 그 전화선을 따가지고 이렇게 몰래 듣는 그 남편 기사를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어요. 도청. 네, 도청을 하는 거. 무슨 그런 기사를 기억해요. 진짜 특이한 사람이네. 몇 살 때? 거의 초등학생 때 수준이죠. 초등학생 때 그런 걸 특이한 사람이다. 아니 너무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전화선을 따서 그걸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그걸 보고 안 거야. 아, 그 전화선을 따면 남의 말을 들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생각을 한 거죠. 똑같은 거죠. 해저 케이블도 남의 말 듣는 거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미국이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 되게 이 산업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냐면 맨 처음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온 게 미국이잖아. 그러니까요. 그쵸? 영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깔았으면 거긴 뭐 거의 너무 가까운 동맹국이잖아요. 그 케이블 안에다가 몰래 그 뭐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송신하면은 되잖아요. 뭐 그 수만 킬로미터 된 걸 다 검사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에 뭘 집어넣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원천 기술은 어쨌든 미국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긴 하니까. 그리고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이 지금 30개 정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큰 줄기로 주요국을 연결하는 7개가 있고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게 30개 정도가 되는데 이 30개가 다 미국 거래요. 그럼 해군력이 일단 강하고 기술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 자기들 건 잘 지키겠네. 그러니까. 그럼 이게 소유권은 국가 소유인가요, 그러면? 개인 업체 소유일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보진 않았는데 뭐 개인 업체 소유고 어쨌든 그게 뭐 국가 관리 그쵸 뭐 그러니까 국가 기관 뭐겠지. 국가 기관이 다 관리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근데 케이블을 이제 땅에 묻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케이블을 이제 땅 밑에 어떻게 묻는지도 좀 신기하고 그리고 몰라 땅 밑에 묻으면 뭔가 썩거나 그래가지고 환경 파괴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뭐 책에 당연히 나온 내용은 아닌데 그냥 읽으면서 이상해진 거예요. 근데 이거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 논문을 찾아봤어요. 이게 뭐 해양 국립수산원 뭐 이런데 국립수산과학원 그러네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낸 논문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일단 바다에 깔거나 뭐 땅 밑에 매설하게 될 수는 있지만 퇴적된 그 퇴적층이 섞이거나 할 때 그게 크게 환경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그걸 땅바닥에 드릴로 고정하면서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게 발생하면서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은 첫 번째가 있고 그 주민들이 깜짝 놀라겠지. 도망가는 거지 인어공주. 바다 주민들이 놀라겠지. 그러니까 근데 스펀지밥 같은 친구들. 그렇거나 아니면 이게 어쨌든 전기 데이터가 오가는 거니까 전자기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이제 그 인어공주들이 그 전자기장 영향으로 뭐 불임이 되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요? 너무 슬프다. 멸종된 거 아니야? 아리엘이 그러니까. 애를 못 낳아 이런 거지. 그러니까. 뭐 그래도 어쨌든 뭐 그런 뭐 혼란스럽게 한다 생태계를 아니면 문제가 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 정도라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그나마 뭐 근데 뭐 그게 뭐 개수는 많아도 다 선으로 가는 케이블이니까 면적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겉은 플라스틱 같은 건가? 그렇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나 뭐 합성 섬유나 이런 거로 좀 감싼 다음에 뭐 이제 그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 작업을 해놨겠죠. 근데 그런 이제 플라스틱이나 뭐 합성 섬유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환경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해저 케이블을 이제 생각 거의 안 해봤는데. 나도 처음 들어봐요, 진짜. 근데 그러면은 이제 해저 케이블 얘기에서 이제 환경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는데 환경 얘기도 좀 해주세요. 백현 기자가 관심 있는 환경 얘기를 좀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해저 케이블을 바다 밑에 깐다는 자체가 사실 환경 감수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진짜 뭐 어떻게 오염이 될지 누가 알아. 그리고 사실 이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해저 케이블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고기가 침식을 할 가능성이 그쵸.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이 모든 미세 플라스틱과 뭐 그런 철들과 이런 것들이 환경 오염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탈리 교수가 이런 것들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뭐 해양 관련된 오염 얘기를 하긴 해요. 이게 우려하는 점들을 뭘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로 그 해안으로 인구가 집중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해안가에 더 버릴 가능성이 많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세계 인구 20% 이상이 해안에서 30km 이내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km밖에 안 돼요? 오히려 적은 것 같아. 한 절반은 살 것 같아요. 진짜. 뭐 어쨌든 20%라고 책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35년도까지 세계 인구 75%가 해안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할 거라고 하는데 근데 좀 모르겠어요. 계속 해안 도시로 갈 이유가 있나? 바다로 갈 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바다 자체에 이미 도시가 있잖아요. 도시 자체가 이미 바다에 있으니까. 아니면 바다가 도시로 올 수는 있겠지. 물이 올라와가지고 범람해서 가까워질 수는 있겠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산업이 발달하면서 화학 물질들이 더 많이 버려지고 뭐 이러면서 환경 오염이 심각해진다. 이게 저 옛날 그거였잖아요. 환경기획으로 네. 대만에 있는 그 북부에 있는 해안 오염 취재로 하죠. 플라스틱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가 진짜 많고 이번 욕지도 갔는데도 욕지도 흔들다리 그 출렁다리인가가 있고 명소 딱 만드는 거 그 바위 사이에 우와 멋있다고 봤는데 바닥 보니까 죄다 플라스티로폼을 가득 찬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그 맨날 우리 뭐 그 빨대 얘기하고 무슨 뭐 바닥 그 저기 거북이의 코에 빨대가 꼭 뭐 빨대 타령 엄청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데이터 많이 찾아보면 바다 쓰레기 한 90% 정도는 어업 쓰레기거든요, 거의. 어업 쓰레기. 그래서 보면은 낚싯줄, 뭐 그물, 부표 다 이런 쓰레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업이 진짜 환경 파괴를 진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업도 어업이고 물류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물류 그 책에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었는데 폭풍으로 바다에 버려지는 컨테이너가 1년에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폭풍우로? 폭풍.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선이 가면서 유실되는 컨테이너들이 있대요. 있어요? 네. 그러면 내 택배 시켰는데 없어질 수도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그러면 1년에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1년에요? 네. 3개. 아니 그보다 많겠지. 아니 근데 유실이 되나? 아니 이렇게 막 흔들흔들하는데 쏟아질 수도 있고. 아니 너무 환경 파괴인데? 고장 아니죠. 그 데려가서 그 문 열려서 그 안에서 뭐 좋은 것들 이렇게 뭐 나와가지고. 에이 또 그걸 이렇게 인간들은 이런 걸 가지고 사는구나 이러면서 먹을 수도 있다. 몇 개나 된대요? 1만 개 정도 돼요. 그렇게 많아요? 10,000개요? 네. 나 이 얘기 들었어. 그 러버덕 알죠? 러버덕. 그 고무 오리. 잠실 석촌호수에 떠있던 그 오리. 그게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게 그거 컨테이너 가득 그 러버덕 그 욕조에 띄워놓고 노는 거잖아요. 그 가득 넣은 컨테이너가 있었대요. 근데 그게 대서양인가 태평양을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맞아서 그거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러버덕이 15,000개인가가 그 태평양 바다에 흩뿌려진 거예요. 재밌다. 그래서 그 러버덕이 전 세계로 흘러간 거예요. 몇 년 동안. 너무 귀여워. 수십 년 동안. 그래서 바다에 와서 갑자기 한 15년 있다가 그 영국에서가 출발했거든요. 네. 제가 제게 어렴풋이 각하게 15년 만에 영국 해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러버덕이. 근데 봐봐요. 그게 인도로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그래서 전 세계에 러버덕이라는 게 유명해진 게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파가 된 거다. 그렇게 전파가 됐다. 재밌네. 너무 귀여운 얘기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해양 인류학자들이 그 러버덕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 해양을 연구하는 한대요. 그걸 보면 해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있다 이거지. 신기하네요. 신기하더라고. 근데 이게 러버덕이 쏟아지면 다행인데 화학 물질 그쵸. 같은 게 컨테이너. 그러니까 오일 만약에 석유만 쏟아져도 우리 태안 같은 경우에 얼마나 큰일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유실된 컨테이너 아니면 컨테이너에서 쏟아진 플라스틱이 이제 바다에 가다가 바다 거북 코에 꽂히고 그런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 이 사람의 주장은 뭐 바다 오염 줄이자는 거고 물류를 줄이자고? 아니 물류를 줄이자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바다 오염을 줄이고 거버넌스를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좀 강력하게 주장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엔에서 운영하는 해양기구가 있긴 있는데 이게 뭐 그리고 생각보다 사실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기는 해요. 그 왜 우리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가 화물선이 그 내뿜는 매연 이 그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나오죠. 황. 네, 황도 많이 나오고 이산화탄소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자라는 해양 기구가 생각보다 자율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다 각종 규제들도 다 지켜지고 있긴 한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이제 덜 배출하고
뭐 불법 어획 같은 것도 좀 강제로 줄일 수 있는. 근데 좀 이상적이긴 하다. 그래서 이제 그 아탈리 교수 이거 좀 이상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우리가 뭐 궁극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진짜 심각한 게 선진국들 쓰레기 워낙 많으니까 후진국으로 수출한 다음에 후진국도 땅이 없잖아요. 바다로 가서 그냥 다 내다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해양 투척이 진짜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선진국들이 다 쓰레기 만들어 놓고 후진국으로 처리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 근절해야. 그때 직접 가서 취재하셨던 거 아니었어요? 네, 했었죠. 그게 우리 그 이 동북아시아 바다가 제일 더러워요. 아 그래요? 진짜? 세계 그 전 세계 바다 중에 제일 그 해양 쓰레기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어딘데요? 저기 중국 앞바다. 왜냐? 아 그렇겠죠. 왜냐면 중국인들이 양자강에다 다 버리잖아요. 그럼 양자강을 타고 거기서 확 그 서해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 13억 인구가 쏟아져 내리는 게 우리 서해 바다도 오고 일본 바다도 가고 대만은 바다 갔는데. 그래서 우리 서해 바다 물이 그 색깔인가? 그건 아닌 거고. 그래서 제가 준 쓰레기가 그 중국 간체로 써 있더라고. 그 대만은 번체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운 게 간체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사에 넣었죠. 이렇게 중국 쓰레기 이렇게 오고 있다. 그걸 줍고선 굉장히 환호성을 발견했다. 기사갑니다. 보여줄 수 있게 됐어. 이러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지났어요.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다의 시간이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4부까지 달렸는데 어떠셨어요, 남궁민 기자는? 저희가 뭐 바다에 대해서 잘 볼 일도 없고 관광 가가지고 그냥 뭐 바닷가에서 보는 거 이런 거 정도인데 이렇게 한번 바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진짜 중요한 일들 많이 벌어지고 있구나. 해저 케이블 얘기도 진짜 새로웠고 재밌었습니다. 바다에 그리고 좀 강대국일수록 바다에 관심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걸 수도 있고 우리도 앞으로 더 이제 세계 G7 국가로서 갑자기? 너무 거창한가요? 갑자기. 근데 우리가 G7이라고 너무 이렇게 넣어버리네. 근데 우리가 너무 무역 국가인데도 바다를 너무 몰라. 맞아요. 우리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바다를 너무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우리가 무역 국가인데, 그러니까 세계 정세에 되게 민감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그거 되게 놀라하는 거예요. 너네는 왜 이렇게 국제 뉴스에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 국제 뉴스에 관심이 없어. 국내 뉴스가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그런가 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다이나믹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옥 이런 거 전 세계 다 보자. 오징어 게임 이런 거 보자. 우리 헬조선을 엑기스를 짜내가지고 전 세계 지금 공급하고 있잖아요. 아니 시간이 다 됐는데 자꾸 언제까지 말씀하실 건데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지옥 얘기요. 윤서원 씨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되게 책이 근데 제가 가져오긴 했지만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게 역사책 비슷한 거니까 되게 해양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면 되게 좋았던 책인 것 같아요. 저도 해저 케이블이라는 새로운 걸 알게 돼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저 그래서 지금 좀 찾아봤는데 상어가 물어뜯기 힘들대요. 아 왜요? 해저 케이블은. 왜냐하면 여기 광섬유는 되게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데 네. 그 위를 둘러싸인 게 7겹. 그래서 막 구리 무슨 뭐 알루미늄 표준 강철 뭐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이게 물어뜯기가 힘들다네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다행히 어련히 잘 만들어놨겠어. 자연 침식이 되는 그런 문제만 있다는 거. 네, 신기했는데 참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책은 이제 남궁민 기자 차례인데 뭘 들고 오실 건지 정하셨나요? 그냥 지금 한 2권 정도 고민을 하는데 다음 주 오랜만에 경제 얘기를 한번 해서 2권 중에 한 권을 들고 오시는 가져오려고 합니다. 경제 위기. 경제 위기. 경제 위기요? 네, 경제 위기 얘기. 우리가 알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그 경제 위기 있죠. 리먼 브라더스. 2008년도? 이번에 재밌는 책을 읽어가지고 재밌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직독 잡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제 남궁민 기자가 들고 오는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